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섹시하거나 귀엽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던 K-팝 걸그룹계에서 제3의 길에 개척한 선구자 그룹이라고 소개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K-팝 2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이자 엣지 있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에서부터 패션을 선도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아티스트.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말해도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일 그룹이죠. 데뷔 15주년을 맞아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며 복귀를 알린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네요.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많이 그리웠어요. 오미플 16화의 뮤즈 2NE1입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이플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K-팝 덕질만 17년차 어느덧 K-팝 고인물이 된 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미플 준비하면서 2NE1 유튜브를 막 찾아보다가 다시 크게 입덕한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 지각해서 택시 타고 온 우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기 오미플 기획 회의 때마다 언급됐던 2NE1을 드디어 다루게 되었어요. 다들 오늘 녹음 기대되시나요? 네. 너무 기대돼요. 아니 근데 원리님 17년 차시면은 몇 살 때부터 이 판에 들어오신 거죠? 3살 때부터인 걸로 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비밀이니까요. 네, 녹음일 기준 바로 내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2024 2NE1 콘서트 웰컴백이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금이 오뮤플에서 2NE1을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2NE1이 오뮤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아이돌이라는 점인데요. 아이돌이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주로 밴드나 솔로 가수를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2NE1이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딱 맞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2NE1 하면 어떤 이미지 혹은 노래나 컨셉이 떠오르시나요? 요즘 나르시시즘 컨셉을 밀고 있는 걸그룹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2NE1이야말로 원조 나르시시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2NE1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내가 제일 잘 나가인데 그 중독성 강한 비트에 멤버들의 엄청나게 쫀득한 음색이 더해져서 귀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랄까요? 그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많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노래 전주만 들으면 몸에 막 전율이 일고 도파민이 싹 도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제목을 달고 노래를 낼 수 있는 그룹이 몇이나 맞아요.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2NE1 하면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 아무에게도 안 질 것 같은 그런 당당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 don't care라는 곡이 떠오르는데 제목부터 난 신경 쓰지 않아 라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멋있는 이미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롱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2NE1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걸크러쉬, 센 언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적이지 않다,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2NE1이 한창 활동할 때 다른 걸그룹들은 거의 귀엽거나 청순한 컨셉을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 2NE1의 힙한 컨셉은 걸그룹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센 언니 컨셉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댄스, 락, 발라드 등 정말 다양한 컨셉들도 완벽하게 소화해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곡이든 2NE1이 부르면 그냥 장르가 2NE1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룹의 개성이 정말 뛰어나고 감히 다른 그룹들이 흉내낼 수 없는 2NE1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서 이야기해주신 약간 2NE1의 키워드가 걸크러쉬나 유니크함 이런 걸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NE1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결은 다를 수 있는데 산다라박의 그 야자수 머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NE1이 기존의 다른 걸그룹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파격적이고 걸크러쉬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 게 산다라박의 헤어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자수 머리 말고도 반사, 베지터 머리, 또 언밸런스 컷?
그런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투애니원의 강렬한 이미지로 저에게 가장 각인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자두님이랑 똑같이 저도 무엇보다 투애니원 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곡이 생각나는데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 CL이 이걸 혼자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그 혼자 무대를 했던 것도 그 곡이 투애니원 그리고 케이팝을 대표하는 음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구보다 잘 나갔던 이미지로 투애니원은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투애니원을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잘 나가는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런 컨셉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시절 투애니원은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거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장기자랑에서 한 번쯤은 투애니원 노래로 무대를 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투애니원과 관련된 그 시절 추억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대본을 쓰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시절 딱 초등학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에 노래방을 가면 무조건 투애니원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제가 노래방을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 즐기는 편도 아닌데 일단 갔다 하면 그래도 투애니원 곡을 빼놓지 않고 부른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불러도 이제 같이 간 친구가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각나는 한 가지는 롤리팝 핸드폰인데요. 이거를 제가 대본 쓰면서 보니까 원리님도 인터뷰에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이 폰 쓰면은 인싸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폰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롱님이랑 마찬가지로 투애니원 하면 노래방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에 가면 저도 약간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투애니원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날 무대에 맞게 오늘 좀 감성 타는데 싶으면 롤리를 부르고 진짜 달려보자 싶을 때는 파이어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친구랑 항상 파트 나눠서 여기가 콘서트장이다 이런 생각으로 과몰입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노래방에서 투애니원 노래 안 불러본 사람 있을까요? 없죠. 투애니원 노래 모르면 노래방 갈 수 없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과거에 투애니원 노래를 열창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 투애니원 하면 자체 리얼리티 예능 투애니원 TV라고 아시나요? 알긴 아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진짜 어렸을 때 나왔던 거라서 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조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봄 다리 운동은 그래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이건 알아요. 그리고 옥수수가 싫다고 말하는 박봄 이런 장면들이 오래도록 회자되는 예능의 명장면들이라서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박봄 다리 운동을 많이 따라했었던 것도 있고 해서 또 장기자랑에서 친구들이 투애니원 곡을 되게 많이 선보였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Falling in Love 무대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노래가 좋아서였는지. 그래서 그 장면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나고 투애니원 노래들이 다 워낙에 신나가지고 수련회나 수학여행 레크레이션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투애니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또 반대로 투애니원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학창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뭔가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다닐 때 옛날에 뭐 아빠차를 타면 저는 옛날에 CD를 구워가지고 그 CD 넣어서 차에서 듣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 CD를 아빠차만 타면 이제 K-pop 플레이리스트 CD를 만들어서 들었었는데 그때 CD 트랙리스트의 첫 번째 곡이 I Don't Care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한테 아빠차 플러스 어린 시절 플러스 I Don't Care 이렇게 키워드로 따다닥 연상이 돼서 어린 시절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옛날에 뭐 신종플루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코로나 아니고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그런 거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신종플루였는지 심한 독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뭘 심하게 걸려가지고 대학 병원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차에서 I Don't Care를 너무 아파가지고 멍하니 기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I Don't Care가 들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조기교육 아니에요? 살짝 그런 느낌. 저는 뭔가 투애니원 노래로 장기자랑 같이 이런 거창한 걸 한 기억은 없는데 장면으로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나의 연한 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2NE1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활동이 줄어들더니 2016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죠. 저 이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딱 근데 해체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가지고 언젠가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기일 줄은 몰랐고 제가 또 놀란 건 멤버들도 모르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중에 났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팬들에게뿐만 아니라 멤버들에게도 갑작스러웠던 해체로 인해 정말 큰 아쉬움과 슬픔을 남겼었는데요. 이런 2NE1이 지난 2024년 5월 17일 데뷔 15주년에 맞춰 4명의 모든 멤버가 SNS를 통해 재결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초로 넘어가시는 이번 2NE1 재결합이 2NE1 팬을 비롯한 K-POP 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K-POP 모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모 아이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좋아하는 그룹이 영원하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멤버들이 각자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팀으로 다시 뭉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재결합을 했다는 게 팬들의 기다림과 간절한 마음이 멤버들에게 닿았다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2NE1을 정말 열렬히 응원하고 좋아했던 팬이라면 진짜 너무 뭉클할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과 팬의 관계에서는 누구 하나가 빠지면 절대 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공연을 보러 가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가수를 보는 팬들의 눈이 진짜 반짝거리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수들이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던 그룹이 재결합한다고 하면 예전에 내가 이 그룹을 좋아하면서 이만큼 반짝였는데 그 빛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에 벅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K-POP 팬들에게 엄청나게 희망적으로 들렸을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K-POP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번 재결합이 유독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NE1의 재결합이라고 하면 팬들에게 단순히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NE1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에 되게 기존 걸그룹과는 다른 그런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이미지로 많은 대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뭉친다. 이거는 그 시절의 어떤 그런 음악적 혁신이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NE1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나 그런 자기 표현의 상징적인 어떤 그룹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팬들에게는 그들이 전해주는 강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K-POP을 사랑하는 모든 팬들에게도 의미가 클 것 같은데 2NE1이 보여줬던 그런 독창적인 음악이나 패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2NE1이 이끌었던 어떤 K-POP의 다양성과 독특함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결국 2NE1의 재결합은 K-POP 팬들에게 추억을 소환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대감을 주고 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원리님은 갑자기 말하다가 궁금한데 K-POP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가요? 특정 그룹이 아니라? 특정 그룹이지만 특정 K-POP 전체도 굉장히 그렇죠. 특정 그룹을 좋아하다 보면 K-POP 전체를 파괴되는 법이긴 하죠. 합창 시절엔 워낙 이렇게 맞아요. 다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때 마마무라는 그룹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알죠. 제가 좋아했을 때는 마마무가 누구야? 이러던 때였어요. 이러던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저는 그래서 소개할 때 저 혹시 마마무 아세요? 저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몰랐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말해도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오래 마마무를 좋아했었는데 마마무가 한 7년 차 넘어서더니 이제 각자 솔로 활동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명은 재계약을 안 하고 2명은 기존 회사에 남아서 약간 그룹이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그 시기에 마침 현생이 바빠져서 잘 못 챙겨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엄청 오랜만에 넷이서 무대를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을 안 주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모였네 해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저도 모르게 막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잊고 있던 그때 마마무를 좋아했던 저의 감정이나 어떤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맞아요. 그 순간에. 근데 마마무는 해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무대를 했을 뿐인데도 팬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2NE1은 해체했다가 재결합한 거잖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팬이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마음속에서 진짜 오래 기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NE1이 재결합함으로써 팬들이 다시 그때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다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2NE1이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는 소식에 정말 놀라고 반가웠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2NE1의 노래를 꾸준히 들으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NE1의 재결합으로 인해서 기존의 2NE1 팬들뿐 아니라 2NE1을 잘 몰랐던 요즘 어린 사람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팬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NE1은 또 명실상부 원조 실력파 걸그룹이잖아요. 또 어떤 레전드 무대들을 만들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됩니다. K-팝의 또 다른 역사를 쓸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2NE1의 I Don't Care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Playboy, it's about time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ys learn.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제 와 매달리니 속아준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오늘 이후로 내 안에
Now clap your hands to this. I don't care. 그만할래. 네가 어디에서 말하던 이젠 정말 상관 안 할게. 비켜줄래. 이제와 울고불고 매달리지 마. You know I don't care. I don't care. You know I just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네, 2NE1의 I Don't Care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명곡이네요. 이 노래가 무려 2009년 노래래요, 여러분. 와, 2009년? 10년 되기도 전이네. 그렇네요. 10년대가 넘어가기도 전이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게 15년 된 노래일 수가 있죠? 그니까요. 늘 그랬듯 오뮤플 2부에서는 이번 방송 뮤즈 노래 중 여러분들의 최애 노래와 그 가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2NE1 최애 노래 혹은 가사는 무엇인가요? 이거 제가 오뮤플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부르기 이거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너무 좋은 네. 노래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고르자면 저는 살아봤으면 해라는 곡인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발매된 앨범 크러쉬에 수록된 곡이에요. 사실 이때 더블 타이틀 중 한 곡이었던 게 컴백홈이었거든요. 이 곡도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곡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고심 끝에 살아봤으면 해를 들고 왔습니다. 살아봤으면 해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2NE1의 곡이기도 하고 어떤 2NE1 특유의 아련하고 덜덜한 그런 감정이 잘 드러나는 곡이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진짜 슬프고 나아가서는 진짜 처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곡에서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하고요.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은 눈치 없는 밤하늘은 너무 아름다워 라는 가사예요. 저는 이 노래가 전반적으로 어떤 독백같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이 유독 그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담담할수록 더 슬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요? 또 더 이상 진짜 이 사랑에 너무 지쳐서 나는 이제 말할 힘도 없다 하는 듯이 이 가사를 읊는 게 여운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연인 관계 외에도 되게 마음의 크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인간 관계로 지칠 때 이 곡이 뭔가 같은 처지를 노래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플 때 기쁜 노래 안 듣고 슬픈 노래 듣는 거. 그런 점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곡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보자면 이 곡은 CL이 작사, 작곡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들었을 때 멤버들 하나하나의 특징에 되게 잘 맞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곡이 멤버들의 음색과도 잘 어울리고 창법이나 여러 측면에서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곡은 라이브가 진짜 찐이기 때문에 제발 라이브 무대를 봐주셔야 합니다. 꼭 시간 나면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YG 가수들이 YG스러운 창법이랑 음색으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진짜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2NE1은 특히 그 장르를 불문하고 명곡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YG스러운 것도 잘하고 완전 서정적인 그런 노래들도 잘하고 되게 음악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제 최애곡은 컴백홈입니다. 약간 반전이네. 그러니까요. 서정적인 노래 좋아한다고 컴백홈이라고 하면 살짝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 그 YG스러운 서정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색이나 가창력,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애 가사보다는 최애 파트를 골라보자면 컴백홈 1절, 2절 도입부의 민지 파트가 진짜 너무 쫀득한 음색이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예요. 너무 귀호강이라서 너무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이게 녹음을 하면서는 솔직히 노래를 들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방송으로 나갈 때 노래가 깔리는 것뿐이지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당장 듣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컴백홈은 사실 너무 좋아해서 최애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해주셔서 제가 선물했어요. 맞아요. 다른 곡을 골라봤는데 제 다른 최애곡은 어글리라는 노래예요. 다들 아시나요? 알죠.
제가 이 노래를 원래도 알고 있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TV에서 누가 커버한 걸 듣고 아,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좋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플리에 넣어두고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이 노래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외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사도 날 쉽게 이해한다고 하지 마. 못생기고 삐뚤어진 내 마음이 널 원망할지도 몰라. 약간 이런 좀 마음 아픈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2NE1이 악플들의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공감이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내면에서 좀 당당한 자신감이 끌어오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애정하는 곡입니다. 어글리 진짜 너무 좋죠. 맞아요. 다 좋아요. 노래 틀어놓고 싶다, 녹음할 때. 그니까요. 저는 그리워해요라는 곡을 뽑고 싶어요. 이 노래도 진짜 제가 이 노래 이번 방송 클로징 곡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여기서 깔릴 거예요. 여기서 깔릴 거고 이렇게라도 언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꼽아봤고 저는 이 그리워해요라는 말 자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존댓말이라서 더 좋아요. 그리워 이게 아니라 그리워해요라는 말이라서 더 좋고 그리고 이 후렴에서 그리워해요를 반복하는 부분은 되게 애절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도입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후렴이 아닌 부분에는 또 굉장히 시니컬해요. 그 멜로디나 가사가. 근데 가사를 자세히 보면은 중간에 아니야 사실 난이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반전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말 이렇게 해도 사실 난 너가 너무 그리워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가사여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언급된 노래들 중에 모르는 노래가 없을 만큼 2NE1은 명곡들이 정말 많네요. 이런 게 바로 말 그대로 대중픽 아닌가 싶습니다. 최애 노래 가사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뮤플의 마지막 고정 질문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볼까 해요. 2NE1이 왜 여러분의 뮤즈가 되었나요? 자두님부터요. 아까 제가 2NE1 하면 I don't care를 듣던 그 순간이 딱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노래를 듣는 순간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강한 음악의 힘을 가진 가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에 지나가는 한순간에 들었던 노래가 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2NE1 재결합과 콘서트 같은 경우도 너무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2NE1의 팬분들이 2NE1의 음악을 마음에 계속 품고 다시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2NE1과 2NE1의 음악은 정말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이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성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리워서 찾게 만드는 음악을 가진 아티스트를 정말 많이 존경하는데 2NE1이 딱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저도 자두님처럼 2NE1의 노래에는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어서 좋아해요. 어렸을 때 음악방송에 나오는 2NE1 무대를 보면서 춤을 따라 추기도 했었고 중학생 때는 노래방에서 2NE1 노래 메들리를 부르기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공부하다가 지치면 2NE1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서 그걸 계속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곤 했고요. 그래서 2NE1 노래를 들으면 저의 어린 시절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노래 하나하나 다 다른 기억들이 담겨 있어서 2NE1의 노래는 추억을 꺼내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NE1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2NE1 하면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사회를 조금 더 알고 나서 2NE1을 바라보니까 다른 측면에서 2NE1이 좋아지는데 저는 2NE1이 K-POP 시장에 있는 여성 아티스트들의 스펙트럼을 넓혀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레게나 힙합 이런 장르는 주로 남성 아티스트들이 해왔었잖아요. 또 내가 제일 잘 나가처럼 자신감 넘치는 내용도 여성 아티스트들은 잘 안 해왔었고요. 또 어글리에서는 유독 여성 아티스트들에게 가해지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이런 행보를 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2NE1은 그걸 해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여성 아티스트들이 전보다 다양한 컨셉과 메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도 걸그룹은 아니지만 네. 같은 여성으로서 네, 그런 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2NE1은 좀 정형화되지 않고 틀을 깬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약간 어떤 기준에 네가 꼭 들어맞을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 좀 자유로움을 주었달까요? 그래서 되게 특별히 한순간에 강력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들이 보여준 행보나 노래나 무대들이 저에게 은연중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또 21을 생각하면 저는 노력해서 못할 건 없다라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일종의 저에게 악바리 근성을 심어주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로움과 도끼를 안겨주고 또 많은 곡으로 저에게도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21은 정말 고마운 뮤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어린 시절에 아니면 또 은연중에 형성된 사고방식에 21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21이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다시 예전처럼 앞으로 오래오래 활동해줬으면 좋겠네요. 2016년 21 공식 해체 기사가 발표되었을 당시 필리핀에서 방송 촬영을 하고 있던 산다라박은 관객석에 있는 한 팬에게 다급히 편지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블랙잭. 21의 다라가 진심으로. 블랙잭은 21이 팬들을 부르는 애칭이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슬퍼하고 있을 팬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산다라박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21의 다라라고 표현합니다. 팀이 해체된 이 순간에도 자신은 여전히 21이라고. 그리고 이 말은 팬들에겐 21은 앞으로도 21일 거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21에게 모든 블랙잭을 대신하여 21에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이플, 우롱, 원리, 자두였습니다. 안녕. 당신만의 뮤즈가 청춘 모두에게 들리는 이 시간, 오뮤플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건드리면 감당 못해 I'm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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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려 옷장을 열어 가장 상큼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봐도 내가 좀 끝내주잖아 Right 네가 날아도 이 몸이 부럽잖아 Right 남자들은 날 돌아보고 여자들은 따라해 내가 앉은 이 자리를 매일 난 막 피곤해 센스위 작품만 잡는 어리버리한 플레이어 나 빨아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차이야 어떤 비교도 난 거부해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1 billion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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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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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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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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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빠빠라따따따 따따따따따 bitch Oh my god.